네, 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내용들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모아왔고요.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늘어나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해서 증설을 앞당기는 기업 얘기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또 한 기업이 있는데 리포트 내용과 락업 물량에 대한 코멘트도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다크호스가 될 섹터와 종목 얘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에 NDR을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경영 실적에 대해 리뷰를 하고 올해 전망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텔레방에 올해 실적 전망과 설비 투자 계획을 담은 IR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중장기 로드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 1분기 수주 잔고가 4,137억 원에 달합니다. 월 평균 주문도 지금 매분기 늘어나고 있고 주문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수주 잔고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특히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다중적충 매출 비중이 2024년 3%에서 올해는 31%까지 무려 10배 가까이 뜁니다. 비싼 제품 위주로 체질 개선이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캐파 추가 투자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걸까요? 원래 3단계 증설을 2028년쯤에 하려고 했는데 이걸 2027년 1분기로 앞당기고 투자 규모도 플러스 알파로 늘린다는 회사 측의 계획이 확인됐습니다. 증설을 통해 물량을 맞추겠다라는 공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미 쌓여있는 수주 잔고를 보고 이건 지금 당장 공장을 늘리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겠다 싶어 투자를 앞당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AI 낙수 효과의 직접적인 수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데요. 다중적충 제품은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매출 비중이 앞서 보셨다시피 올해 31%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단순한 기판 회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핵심 기업으로 완전히 리레이팅이 됐다라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서 캐파를 확보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굳히겠다라는 자신감도 이번 IR과 자료에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분봉 차트 함께 보시죠. 오늘 IR이 이제 10시에 진행이 됐는데 장중 고점이 딱 그 부분이었습니다. 6% 넘게 오르면서 11만 3,500원을 터치한 이후로는 주가의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3개월 차트도 한번 볼까요? 지난해 12월 이후로 주가 지금 2달 넘게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일단은 캐파 증설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주가의 방향성을 여러분들도 같이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의료 수술 로봇 회사인 리브스메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 2월 9일에 나온 리포트 내용인데요. 올해는 주력 제품인 아티센셜의 성장이 본격화되는 해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티실 같은 신제품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그야말로 컴턴 점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수술 로봇인 스타크가 또 강점 중에 강점입니다. 기존 수술 로봇 시장의 절대 강자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다빈치와 비교를 해보면 다빈치의 로봇 관절이 60도 수준인데 리브스메드의 스타크는 무려 90도 관절을 탑재했습니다. 이 말은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만큼 의사가 더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스타크는 국내에서 올해 4분기에 인허가 완료 후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내년 4분기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이 가시화될수록 기업 가치는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락업 물량과 관련된 코멘트도 오늘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전체 주식의 약
10%에 달하는 242만 주 물량이 풀리는 날입니다. 3대 주주인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가진 물량 중에 일부 2.9%도 이번 해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2대 주주인 타임폴리오 쪽은 아직 조용하지만 언제든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에 지금 1개월 락업이 풀렸을 때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예정 물량보다 훨씬 많은 603만 주가 거래가 됐지만 시장에서는 그 매물을 그 당시에 다 소화해냈습니다. 즉 물량이 나온다고 무조건 주가가 부담을 받는 건 아니라는 점, 오히려 대기 매수세가 그만큼 강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인 27일에는 또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한 달 전 차트인데 1개월 락업이 이제 풀렸었던 그날이 1월 26일인데 그날 락업 해제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한가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는 다시 조금씩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패턴을 그려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장중에 10% 넘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오전의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1%대 오름세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락업 물량을 오늘 좀 소화해내는 날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이 실적 발표가 되는 날인데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주가는 또 방향성을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확인해 볼게요. 2차 전지 섹터와 종목 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 글은 제가 지난 1월 22일 투자텔미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글입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다크호스 섹터가 될 거라는 분석이었고 그 이유와 근거로는 보시는 것처럼 수급 빈집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이 성장 사이클 도래 등이 핵심 요지였습니다. 오늘 이 글이 이 텔레방에 재업로드 됐고 이 말은 이 의견에 변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이제 LNF 주가 강세 이유에 대해 분석해 놓은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LNF는 지금 니켈 함량 95%급 NCMA 95 양극재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 기술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니켈 비중이 높아질수록 주행거리가 길어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이니켈 분야에서 LNF의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를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베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LNF가 하이니켈 하나만 바라봤다면 이제는 제품 다변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차세대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용 고성능 양극재를 꽉 잡고 있고 여기에 더해 ESS용 LFP 양극재 시장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 가성비 좋은 보급형 배터리 소재부터 고급형 배터리까지 라인업을 꽉꽉 채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이 키워드인데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제품이 다양해져도 안 팔리면 소용이 없겠죠. LNF는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수조 원대에 달하는 하이니켈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해나가고 있고 이 확실한 해외 수요를 확보하면서 공급망 내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LNF가 코스닥 2차 전지 섹터의 반등을 이끌 핵심 주도주가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이제 궁금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유독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오전장에 11% 넘는 장중 고점 터치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8%대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가 12만 3,3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로 주가 조정이 다소 깊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강하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MBN골드 이태호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매니저 이태우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뉴스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를 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제약바이오의 온기가 좀 활성화되다가 지금 오후장 들어서는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제약바이오 관련해서의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지난 1월에서 2월 초까지는 업종 전체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이끌 만한 어떤 대형 모멘텀들이 시장에 많이 없었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이 어떤 일정이라든지 대형 모멘텀들이 다시금 시장에 좀 들려올 국면이 왔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지난 20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매출 성장이나 뭐 신약 매출 확대 같은 것들이 좀 다시금 확인이 되고 있는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체에 대한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R&D 성과라든지 임상 데이터들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이제 2분기 이후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가 또 본격적인 이벤트들이 존재하는 국면인데 3월 초에서 한 중순부터는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IPO 기업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IM바이오로직스라든지 메주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질 수 있기도 하고요. 3월에 또 이제 이제 알츠하이머학회라든지 파킨슨병 학회 그리고 4월에는 AACR이라고 하는 미국 암 연구학회 이런 주요 이벤트를 기점으로 임상 데이터 공개 기대감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제약바이오는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보시고 충분히 어떤 임상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의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태호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현재 14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 알지노믹스를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노믹스는 이제 RNA를 교정하는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플랫폼 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전자 치료라고 하면은 DNA를 직접 편집하는 기술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DNA는 건드리지는 않고 RNA 단계에서 교정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정성이나 어떤 정밀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좀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검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난 2025년도 5월에 일라일릴리와의 13억 달러 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던 사례가 존재하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공동 연구가 아니라 플랫폼 기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라일릴리가 이 기술을 여러 타겟에 확장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는 기업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현재 간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데이터 발표가 상반기 중간 데이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효성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플랫폼에 대한 어떤 신뢰성 상승에 따른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도 좀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 1차 가격은 15만 8천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1만 8천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2일에 소개해 주셨던 한화비전, 오늘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1차 목표 주가 거뜬하게 달성을 하게 됐는데 리뷰와 함께 이태호 매니저 방송 외에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일단 하나비전은 다음 목표가 8만 5천 원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HBM이라든지 이런 전방 반도체 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 발주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목표가 8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온라인 공개 방송 4시 40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시장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업종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4시 40분 공개 방송에서 소개드릴 예정이니까 유튜브에 이태호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매니저 이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